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말복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에는 덥습니다. 오늘은 에, 그 5세기 기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진도가 2세기 아직 나가고 있는데 2세기도 할 일이 많아요. 뭐 벌써 5세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관심은 5세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세기 것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계로왕 18년입니다. 계로왕 18년이면은 몇 년입니까? 서기로 472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후에 475년에 계로왕이 죽죠.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구려 장수왕을 받아가지고 서울이 완전히 불타게 됩니다. 서울이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리고 계로왕을 비롯해서 왕족이 다 죽습니다. 죽고 그리고 됩니까? 이제 문주가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 천도를 아무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성백제가 보통 멸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75년에 벌어진 그 백제의 비극의 원인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3년 전에 계로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냅니다. 국서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하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를 치자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북위 입장에서 백제 말을 듣고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북위에서 거절합니다. 백제의 연합 요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추정컨대 이 계로왕의 국서가 고구려로 넘어가서 고구려가 보고 분노를 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고구려가 크게 분노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몰아서 475년에 내려와서 계로왕을 죽이고 왕족이 다 죽어요. 백제를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이런 이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 원인이 된 계로왕의 국서의 과거 고구려와 백제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계로왕의 증언이 있어요.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원래 우리나라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편집진이 받은 기록에는 이게 없었어요. 중국의 기록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삼국사에 옮겨놓은 겁니다. 삼국사기 편집진이. 그래. 거기 말이 길어요. 긴데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과거 고구려와 백제 사이를 기술원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계로왕 얘기하기를 신여 고구려 원출부여라. 신은 백제라는 뜻입니다. 여 고구려, 고구려와 함께 원출부여, 부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둘이 고구려와 백제는 본래 부에서 나왔어요. 선세지세, 선세지세 예전에는 옛날에는 어땠느냐면 독숭구관이다. 어려운 글자 쓰는데 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 정이 두텁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간에 정이 두텁다. 그 다음에 숭, 숭은 뭐예요? 서로 숭상한다,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숭. 구, 예 구자예요. 관, 관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아낀다, 서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왜 하필이면은 백제가 북위의 사신을 보는데 스스로 신을 칭합니까? 신여 고구려라고 백제여 고구려라고 안 쓰고,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중국의 문화 전통인데 어떤 나라가 중원국가가 되면은 북위도 중원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국서가 올 때 자신을 신하 신자를 써서 신이라고 쓴 국서만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안 써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받아요. 접수를 안 해요. 중원국가가 되면 이게 이 전통인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은 전통적으로
아우의 나라, 그 다음에 자식의 나라 이런 게 뭡니까? 상대를 낮추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친근함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형제지간, 부자지간 이런 의미가. 근데 이 중국 문화를 오해해가지고 칭기스칸이 저쪽에 중앙아시아에 있던 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왕이 보고 분노를 했어요. 분노했는데 사실은 분노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국의 중원국가가 되면은 아우의 나라, 자식의 나라 이것은 친근감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여기 신여 고구려 원출 부여 이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 일종의 관습이에요.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원래 부여에서 나왔다. 그런데 선세지세 과거에는 어땠냐? 독순후관 쉽게 얘기하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한 번이라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에 관한 근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제가 일본 서기를 가져왔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일본 서기 번역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응신철왕 28년 전입니다. 응신철왕 28년이면 연도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서기 404년이에요. 연도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가을 9월에 고려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표를 올렸다. 이랍니다. 고려왕의 사신이 왔어요. 고려왕이란 고구려입니다. 볼 때 5세기에 이미 고구려는 고려라고도 불렸어요. 그 표에 뭐라고 써 있느냐? 뒤에 보면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을 고려 왕이 이 상표를 보내는데 기표왈 뭐라고 했냐면 고려 왕교 일본국이야. 고려 왕이 교, 이 가르칠 교자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건 주로 어느 때 쓰냐면 잘못을 지적한다 이럴 때 쓴다고 합니다. 이 교자가 고려 왕은 일본국에 교한다, 즉 일본국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국이라고는 안 써 있겠죠. 일본국은 언제 나온 겁니까? 일본국은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그리고 8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국명을 일본으로 정해요. 그리고 일본성이라는 사설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5세기 일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일본서기 편자들이 본 원문에는 일본국이라고 안 쓰고 다르게 써 있었을 겁니다. 그 원문에는 그럼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고려왕교 무어야 외국이라고 써 있을까요? 외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은 사실은 국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관습상 부른 것이지 외국이라고 안 써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국명이 적혀 있을 거예요. 고려왕교 뭐뭐야. 그리고 그 국명이 일본서기 편자들이 볼 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 그래가지고 저 후대에 만들어진 그 일본국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본래는 일본국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 태자 토토치랑자가 태자 이름이 토토치랑자입니다. 독 읽을 독 기표 그 표를 읽고 어땠느냐면 노하고 노지 책망하고 고려지 사 고려 사신을 분노하고 책망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가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 예의가 뭘까요? 만약에 고구려 사신이 처음으로 왔으면은
뭐가 예의이고 뭐가 예의가 아닌지에 대한 그 관습이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예의가 아니다. 우리에다 예의가 없다고 한 얘기는 무언가 둘 사이에 공통되는 예의란 이런 것이다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파기표, 그 표를 파기해버렸다. 찢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404년에 벌어진 일인데 404년에 그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요. 우선 고구려 사신을 누가 접대합니까? 왕인 응신이 접대합니까? 아들인 토도치랑자가 접대합니까? 아들인 토도치랑자가 접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전해인 403년에 응신이 죽었어요. 응신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공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태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토도치랑자 태자가 고구려 사신을 접대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이다.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고구려 사신은 그 표는 뭡니까? 여기 이제 토도치랑자에 가져온 표는 나무라는 거예요. 가르친다. 잘못을 나무라는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사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구려가 분노해서 따지러 온 겁니다. 40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구려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왔을까요? 404년에. 404년이면 뭡니까? 영락 14년입니다. 영락 14년이면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들. 404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죠? 광개토왕 비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도 정확한 겁니다. 가을 9월이다. 사신이 왔다는 볼 때 영락 14년의 사건은 그 한 달 전이라고 볼 때 가을 8월에 벌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구려가 분노한 이유. 왜 분노했을까? 그 다음에 토도치랑자가 있고 노하고 토도치랑자는 그 표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 사신을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꾸짖었을까? 왜 이 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아니다고 얘기했을까요? 무례하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뭔가 궁금합니다. 이 사건 영락 14년 9월에 온 걸 보니까 8월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우리가 압니다. 대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 404년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404년을 두고 앞에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앞에와 뒤에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3세기와 4세기의 한반도를 기록한 후한서, 삼국지, 진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중부 이하는 마한진한 변환의 삼한체제, 삼한소국체제로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5세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세기가 되면 없어졌어요. 그 삼한체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냅니다. 마한진한 변환으로 이루어진 삼한체제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해체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삼한체제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해체됐는가? 자, 여러분 각자 답변의 내용 알겠습니다. 광개토왕 비문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광개토왕 비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무슨 고구려인의 허세와 오만이 가득 차 있는 기록이라든가 또는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그 서술의 일관성마저 결여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세와 오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서술의 일관성마저 결여한 형편없는 기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어떤 기술이란 확실한 원칙과 일관성이 생명인데, 이 관계통항 비문을 보면 앞에는 백잔신라 후시 손민 백제이라고 써놓고, 뒤에는 토벌 백잔이 아니고 토벌 장국이라고 써놨다 이겁니다. 앞에도 백잔이면 뒤도 백잔, 뒤를 장국이라고 쓸 것 같으면 앞에도 장국이 했어야지. 어디는 백잔이라고 쓰고 어디는 장국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어디는 잔주라고 쓰고 어디는 백잔주라고 쓰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일관성 있게 잔주라고 쓰려면 잔주라고 쓰던가, 백잔주라고 쓰면 백잔주라고 쓰던가 그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서술의 원칙마저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4세기 후반, 4세기 말에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읽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지역이 나옵니까? 백제본기에 나오는 영역이 어디예요? 서울하고 경기 북부가 나옵니다. 경기 남부 이하는 안 나와요. 없어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그럼 두 번째, 관계토항 비문의 영락 6년조를 보면 그동안에 관계토항의 고구려군이 토벌한 58성의 성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놓고, 한반도 지도를 놓고 그 58성의 위치를 지도에 찍어보세요. 위치를 찍어봅니다. 어디가 찍히는가? 그럼 어디가 찍힙니까? 재책이 있어요. 재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사만타의 대점형 1이 있어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까지 찍힙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한 전역에서 영산강 유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예요. 이 잔국이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자는 잔국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잔국의 영토와 백자의 영토는 그게 다른 거예요. 경기도 북부하고 서울을 통치하는 백자는 마한 지역, 영산강 유역을 제외하고 거기 전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건 마한 전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을 통치하는 잔국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잔국을 통치하는 잔주와 백잔을 통치하는 백잔주는 같을 수 있어요? 달라야죠. 당연히 다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계토항 비문은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거랍니다. 서술의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이제 하느냐 하면, 그럼 마한은 언제 해체됐느냐면 잔국이 토벌되던 396년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에 의해서 396년에 해체됐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마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변진한은 언제 해체되느냐? 변진한 해체되고 마지막에 해체되는데요. 변진한이 해체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자, 좀 봅시다. 또 396년 잔국 토벌하고, 그 잔국과 백장이 다르다. 잔주와 백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토항 비문을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잔주 동생과 대신 10인 10명의 대신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본서기 일품을 알 수 있어요. 일본서기 보면 잔주의 동생이 잡혀갔구만. 그 다음에 뭘 써서 잡혀간 대신들이 있어요. 그 잡혀간 대신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전원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 누가 잡혀갔는가 알 수가 있어요.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9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잔국이 일본 열도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언제 천도합니까? 음력 8월에 잔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웅진이에요. 웅진이 함락되고 잔국이 일본 열도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397년, 398년, 399년에 국가가 전도했으니까 수많은 피난민이
신라 가야 땅에 운집을 하게 돼요. 신라 가야 땅에 장국의 백성들이 운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라의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뭐 피난민들 몰려오니까 뭐 성을 부수고 뭐 집을 부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라 왕이 고구려 왕에게 광개토왕에 사실을 보내가지고 현재 이러이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해요? 고기 5만 대군을 보냅니다. 신라 가야 땅으로 5만 대군을 보내서 신라를 그 모여 있는 그 피난민들을 이제 몰아내는 거예요.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신라 가야 땅에 가득 피난민들이 몰려 있는데 고구려 5만 대군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피난민들의 피난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백제 궁호랑이에요. 궁호랑이 그걸 지휘합니다. 광개토왕 피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 와서 그 성에 가득 찬 외인들 다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고구려군이 오면 물러나고 고구려군이 피난을 해요. 우리가 이걸부터 알 수 있으면 이제 그 백제 궁호랑과 고구려군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하가 돼 있는가를 추정하는 겁니다. 궁호랑은 이런 얘기를 같아요. 백성들에게 고구려군에게 저항하지 마라. 그리고 바로 고구려군이 오면 도망가라. 피신해라. 그리고 고구려한테는 우리 피난민들 싸울 생각이 없다. 저항하지 않고 바다 건너 갈 테니까 공격하지 마라. 우리 그냥 그대로 물러난다.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고구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좋다. 너희들이 공격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우리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피난민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구려 5만 대군이 임나가야까지 가는데 피난민에 대한 대규모 학살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400년, 401년, 402년 뭐 쭉 해서 이제 계속 피난민이 가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그 일본 열도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국이 다 일본 열도로 갔느냐? 안 그래요. 왕이 천도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왕이 먼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왕은 도망가고 남은 백성을 바다를 건너서 피난시킨 사람이 궁호랑이에요. 궁호랑인데 이제 궁호랑도 갔어요. 가지만은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영산강 유역과 변진하는 세력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락 14년 404년에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가지고 적어도 수만 대군을 아마 몇만 명을 일으키세요. 동아시아 최대 해양국가답게 변진하고 아직 군사력이 남아있어요. 영산강 유역에 남해안에 남았으니까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서해안을 돌아서 고구려에 대해서 반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황해도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어요. 대규모 상륙작전은 고구려는 놀랐겠죠. 아니 저항하지 않는다더니 무사히 보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대규모 상륙작전은 고구려의 반격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화가 나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404년 가을 9월에 화가 잔뜩 난 고구려 사신이 국서를 가지고 외국에 온 거예요. 외국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은 죽고 아들이 왕이라고 있는데 힘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아니 이거 예의가 없다. 왜 예전에 우리 둘 사이에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있던 예가 더 없어니 무려다. 예를 지켜라 이거죠. 그래서 고구려 사신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서 광개토와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404년에 외국에 가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개토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안 되겠다. 군사력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406년 겨울에 강이 얼어야죠. 복이 군단이
고구려에서 남해안까지 내려오려면 강 건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406년 겨울 강이 오는 때를 기다려서 일제히 고구려 5만 군단이 남하로 옵니다. 그래서 남하해가지고 한반도 남부에서 정확히 어디겠어요? 남해안 어딘지 모르겠는데 남해안에서 마지막 대전쟁이 벌어져요. 양쪽이 수만 대군을 407년 1월입니다. 407년 음력 1월에 양쪽이 수만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남해안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 전쟁의 결과 고구려가 승리한 것 같아요. 고구려가 승리를 했지만은 예전처럼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고구려가 승리를 하고 돌아갑니다. 고구려가 승리 어떻게 됩니까? 그 패배한 그 마지막 영상유혹과 변진한테요. 나머지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사만이 만 지난 변화 이제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고구려 5만 대군하고 남해안에서 전투원 그 세력 이 광개토왕 비문에는 전쟁 당사자가 안 나오는데 왜입니다. 왜? 그건 왜라고 봐야 다 나옵니다. 그 전에 영락 14년에 대방계 상륙작전을 감행한 바로 그 세력입니다. 그 왜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구려군 철수하는데 북상하는데 올라가요. 올라가서 드디어 삼국사기에 나타납니다. 한성백제 전제왕이 통치하는 한성백제에 나타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백제본기의 부여시 출현이에요. 여신 이 최초의 부여시예요. 그 다음에 누구? 여비가 누굽니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부여시 왕인 비왕입니다. 그래서 여신, 여비 등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전제왕 아들인 구이신왕으로 왕통을 끊어버리고 비왕이 즉위를 하는 겁니다. 부여시 왕통이 즉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백제 와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한반도에 남아서 404년에 고구려 후방에 수만 대군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영락 17년에 남해안에서 다시 고구려 5만 대군과 빠져 싸우던 그 핵심 세력입니다. 핵심 세력이 그러니까 외병의 핵심 세력이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그게 바로 부여시예요. 그래서 407년 어떤 일입니까? 변진한이 붕괴하니까 변진한에 들어가 있던 가야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해요. 그래 가야가 다시 재건국되면 407년. 언제 가야가 망합니까? 3세기 초에 가야가 망했다가 180년 만인 407년에 다시 재건국돼요. 407년에 남가야, 김해가야입니다. 가야를 비롯한 여러 가야들이 일제히 재건국됩니다. 그래서 변진한은 언제 해체됐느냐? 407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공격을 받고 해체되었다. 이것이 바로 광개토왕 비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한 지난 변화를 사만 체제를 해체한 사람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거기까지 됐어요. 그게 바로 이 응신 28년 즉 404년 초에 나와 있는 배경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구려 사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인덕조에 인덕조에 나옵니다. 인덕천왕 12년 인덕천왕 12년이 몇 년입니까? 연도를 정확히 하래요. 412년입니다. 412년이면 광개토왕의 거의 말기고 장수왕이 이제 정치에 입문할 때 정치에 입문하는 것보다도 장수왕이 실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12년이면 광개토왕이 거의 말물이고요. 이때는 7월입니다. 7월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입니다. 원문은 고려가 철로 만든 방패와 관역을 바쳤다. 그러니까 412년 가을 7월에 고구려 사신단이 왔어요. 사신단이 왔는데 새로 만든 방패와
관용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저는 상당히 신비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사신단을 파악하는 사람은 물론 뭐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왕과 상의했겠지만 전 장수왕이라고 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장수왕이 이제 실권을 행사하고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쟁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한반도에서 저 일본 열도로 몰아내 버렸어요. 몰아냈기 때문에 고구려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달성이 됐으면은 이제 서로 관계 회복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옛날식으로 우리가 사신단 한번 보내보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사신단을 교환할 때 가는 쪽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다. 선물을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그 여의도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백제왕이 궁궐왕인데 그 활궁자 궁궐왕으로 활잘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궁궐왕이 지금 백제왕이야. 그러면 좋은 선물이 있다. 활로 유명하다면 뭘 가져와야 됩니까? 바로 철로 만든 관역, 활자수로 만든 관역을 선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궁궐왕한테 활궁자 궁궐왕한테 뭐 선물하겠어요? 철관역 선물하는 거죠. 자, 고구려 사신단이 철로 만든 방패와 관역을 선물로 가지고 외국의 수도인 오사카에 도착을 한 거예요. 8월 고려 사신에게 조정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잔치를 한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날 군신민 100료를 모아 전 강료를 다 모았어요. 고려가 바친 철방패와 철관역을 쏘게 하였다. 이 선물 가져오니까 한번 쏴봐라요. 많은 사람들이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아무도 관역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신시의 선조 순인숙례만이 철관역을 관통하였다. 아무도 철관역을 못 뚫는데 그 궁궐왕이 보고 있는데 궁궐왕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밑에 장군 강료들이 다 철관역을 못 뚫어요. 그렇다고 나이도 많은데 자기가 쏠 수는 없고 이때 적신의 선조 이게 표적적자 관역적자인데 이거 아마 후대에 준 일일 거예요. 순인숙례 여기도 방패 손자인데 이것도 아마 순례죠. 숙례만이 철관역을 관통하였다. 순인숙례가 오더니 활을 쏴서 고구려 가져온 철관역을 관통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 고려 사신들이 활솜씨에 경의를 포하며 칭찬하더라. 이거 일제히 일어나 절을 하였다. 이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언제 온 겁니까? 광개토왕에서 장수왕으로 이 왕권이 바뀔 때요. 왕권이 바뀔 때 사신단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고구려와 이 백제 사이에는 서로 간에 국가의 경조사가 있을 때 왕이 죽고 새왕이 죽였다 이런 거죠. 사신을 교환했습니다. 사신을 어떻게 됩니까? 가는 만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만큼 오는 건데 가는 쪽 이제 사신단 가는 쪽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가지고 가세요. 저쪽에서 좋아하는 선물을. 그래서 사신이 도착하면 이쪽에서니까 이쪽에서는 만조 백관을 불러가지고 사신단을 환영하는 뭡니까? 잔치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사신단이 오면은 전 강료를 모아서 잔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도 합니까? 게임도 했어요. 게임도 활 쏘는 게임도 서로 간에. 이 외국으로 가기 전에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고구려 사신이 웅진성에 갔겠죠. 백제 수도가 웅진이었으니까. 언제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을 생각하냐면 고구려 태조왕이 3개월 동안 남쪽 바다를 순행한 그게 몇 년입니까?
115년인가 116년인데 저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2세기부터요. 2세기부터 고구려와 백제 사이는 국가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신을 교환했고, 저쪽에 선물 가져오고 이쪽에서는 만주 백관을 모아가지고 사신들 환영하는 잔치를 했다, 이런 겁니다.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시작해 이 구삼국사 편집진이 본 원사료에는 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서로 이런 사신을 교환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으로 천도한 백제를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하거나 할 때 싹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싹 버렸어요. 그래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일본 서기에 그 기록 하나가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사신을 교환하면 어떻게 하는가? 소위 말하는 예의, 두 나라 사이에 토도칠황제 태자가 예의가 아니다, 불의하다 했는데 예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인덕 12년의 기록이 바로 계로왕의 국서에 나와 있는 고구려와 함께 나와 선세지세에서는 독숭후관이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언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